팬분들 되게 많으셨죠. 저도 이제 유튜브로 가끔씩 보곤 하는데요. 뭔가 되게 러블리한 일상이 되게 매력적이신 분이죠. 우리 양팡님 이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양팡소녀 성공기라는 주제로 저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서서 말하면 되나요? 이쪽에 나와 있어요. 포인터도 있습니다. 네? 포인터. 네, 이거요? 네. 사용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팡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앞에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좀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해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너프하게 제 자랑 좀 할게요. 좀 별로인가요? 그리고 이제 좀 나중에 질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일단은 그래서 제 자랑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양팡소녀 성공기라고 이제 타이틀을 지었거든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뭘로 넘기나요? 이거요. 이제 목차는 이렇게 정했는데 한 6개 정도로 파트를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97년 1월 3일에 태어나서 올해로 23살 만 나이가 아니고 23살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현 아프리카 TV 파트너 BJ이고 2018년 아프리카 TV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약 140만 명으로 적었었는데 저 PPT를 만들 때만 해도 139만 8천 명이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딱 KTX 타고 오는데 오늘 140만 명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40만 명이 됐고 인스타 팔로워 수도 지금 30만 명을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계기에 있어서는 저는 5월 28일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방송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말 딱히 그런 계기가 없었고 그냥 제 친구들이 얼굴은 그래도 반반하게 생겼는데 하는 행동이 완전 망나니 중에 상망나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제가 조금 그랬던 게 MT를 갔었었는데 MT에서 막 술에 취했나봐요. 술에 취해가지고 선배님들이 쟤 왜 저러냐라고 했는데 막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창가에 가서 울고 있고 갑자기 자다가 선배님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런 거를 보면서 제 친구들이 얘는 진짜 뭐가 될 상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친구의 아이디로 제 아프리카 TV를 켜줬거든요. 걔가 바로 저 옆에 나오는 앙뚱이라는 안경순 뚱땡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인데 사진 도용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의 권유로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됐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부모님은 이제 굉장히 너그러우신 편이셨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BJ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어요. 2015년도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많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었고 그러면서 BJ들은 정말 이렇게 왜 저렇게 방송을 하지? 라는 그런 안 좋은 편견이 좀 많았었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제가 방송하는 거를 두고 본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저는 일주일 동안 방송을 그냥 저 식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근데 부모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재밌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출이나 과한 욕은 하지 말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근데 친구들의 시선이 되게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은 저는 디자인과를 나왔지만 디자인과를 자퇴를 했지만 근데 제 친구들은 예체능 쪽의 친구들도 있었지만 인문학 쪽의 친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공부만 하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너가 그런 거 해가지고 성공할 것 같냐 그냥 공부나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대학교나 다녀라 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예체능 쪽의 친구들은
그래도 니다운 거 하네, 야근지 다운 걸 하네 라고 하면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의 시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반반으로 나뉘면서 저조차도 약간 혼란스러웠었죠. 하지만 방송 자체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고집대로 계속 방송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송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건 유튜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스타트 유튜브 첫 영상 업로드를 2016년 3월 26일에 올렸습니다. 저 때 당시만 해도 구독자 수가 500명이 바로 찼었어요. 왜냐하면 그 500명은 제 방송을 보러 와주시는 그 생방송 시청자분들이었는데 이제 1000명의 구독자를 만든 거는 7월 20일 3, 4, 5, 4개월 뒤에 이제 1000명의 구독자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10,000명의 구독자는 3개월 뒤에 이제 9,000명이라는 시청자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철구다운 사건으로 통해서 많은 유입이 됐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10만 명의 시청자를 찍기까지에 있어서는 거의 1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유튜브가 조금만 성장세를 받으면은 바로 10만이 넘기가 엄청 쉽잖아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전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 때 당시만 해도 유튜브가 10만까지가 되기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0만까지가 제일 고비였고 10만을 찍고 난 다음부터는 쭉쭉쭉 느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10만까지 찍는데 1년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50만 명이 되는 데는 2018년 8월 10일에 됐었고요. 이제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50만 명을 찍고 그리고 약 4개월 동안에 구독자가 50만 명이 증가해서 100만 명을 달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제일 문제였었죠. 2019년도에 100만 명이 되느냐, 2018년도 안에 100만 명이 되느냐, 그게 조금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래도 2018년 12월 23일에 100만 명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 생각했으면, 저 때를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구독자가 늘어났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봤는데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데서 제 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제 과거 행적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얘 쇼필댄스 춘 애 아니야? 근데 얘가 철구다운도 했네? 얘가 감스트 죽빵 때렸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통합이 되면서 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100만 명이 딱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조차도 너무 당황스러웠었어요. 내가 100만 명의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더 큰 웃음을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 자체가 또라이를 넘어서 삼또라이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의 미친 녀석인데 근데 내가 앞으로 더 어떤 미친 짓을 해서 이 구독자들을 완전히 이렇게 이 부흥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딜레마가 왔었죠. 저 때 100만 명을 찍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2019년 3월 24일 오늘 이제 진짜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140만 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40만 명을 찍었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못 찍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좀 찍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번 달 2019년 2월 달에 국내 개인 유튜브 전체 순위에서 2위를 달성했습니다. 한 달 조회수가 약 6천만 뷰 이상이 나왔고요. 6천만 뷰가 근데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내 시청자 수로만 다 이루어진 6천만 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력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가족 시트콤이라고 있는데 이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름달에 소원 빌려 가자. 경상도 좋지. 원래 해양대 있었지. 그럼 유튜브 가게가 뽑힌다고요, 아버지. 엄마 우리 열심히 하자. 장신성일.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유튜브 영상, 일상 영상들을 많이 찍고 있어요. 이거 좀 봐. 나비야 나비. 나비 어디야? 여기 나비 있잖아.
왜 저래 진짜? 평소 일상적으로 이제 가족들이랑 나들이를 가거나 아니면 가족 외식을 할 때도 저는 가족 눈치를 안 보고 항상 카메라를 챙기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불편해하든가 말든가 저는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를 켜놓고 일상생활을 찍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다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야? 그리고 나중에 100만 유튜버가 되게 해주셔서 기다리다가 원래 이렇게 찍어놨거든. 이렇게 유령과 함께 찍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말했지. 그래서 이런 실력을 보여줬다. 아 이렇게 보이해요.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저는 일상적인 영상들 일상적인 영상들로 이렇게 항상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크리에이터가 다 같은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찍지가 않잖아요. 근데 양팡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되게 항상 말하지만 가족 시트콤이요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저는 제 일상 모두를 다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자체가 콘텐츠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노력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주력 콘텐츠, 일상 콘텐츠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올리거든요. 보실게요. 다들 보셨죠?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SNS에 좀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센티만게 쏜댔던 점을 남긴 야구머니 빼고 없었던 점을 남긴 오케이 빼고 이제는 배워 완전히 조금 뛰어서 반대볼래요 이제 11거리 옆지 땀을 빠진 거울 억지로 지금 말을 가출해리 덕출해리 가슴에 덮고 그런데 저 아가미 달려있어가 좀 숨 안 쉬어도 옆에서 다 쉬고 있거든요 다시 해볼까요? 네. 맥도날드. Drop the beat. Drop the beat. 우와, 멋지십니다. 오케이. 네. 롯데리아 해주세요. 롯데리아
can try. 넌 좌우 인정, 우를 인정, 악력 인정. 너에 대한 반박과 대박 캔트 미모. 충격시라 감동시라 리얼 스토리. 인정, 인정 안 한다는 정말 애박 참치 꽁치. 씨, 쌍타치와 씨, 쌍타치와 니. 외모 눈와 오졌다리 오졌다.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 아닌데 에바 참치 꽁치 이렇게요. 아니 잠시 이거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들려? 똑같은 남자 만나비 까부병이 별거 없은 남자 만나비 어깨 빼고 이제는 배워 완전히 정복해 여자 만나볼래요? 이제 씹을 거리 없지 담을 빠진 거면 억지로 지금 씹어봐라 가출하니 더 두다리 가슴에 더 붙여 빨리 고개 끄적 everybody bounce I'm sick of that puss 이렇게 끝났는데 이거는 좀 길지만 끝까지 보여드린 게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이게 그냥 상황적인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이 영상이 뜬 것도 맞지만 이 영상은 주로 편집도 되게 깔끔하고 좀 센스적이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더 재미를 2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할 때에도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한 개를 넣어봤고요. 그 다음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좀 그런가요? 너무 지루하셨으니까 그 다른 분들 강의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영상을 보여드리면은 그 PPT 잠시만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일상 컨텐츠로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 유튜브에서 영상들이 어떤 거 있을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통 유튜브에서 기획 영상을 찍으려고 했을 때는 보통 어디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냐면은 뉴스 같은 기사를 조금 많이 봐요. 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인터넷 기사들을 조금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 이제 정치 경제는 절대 안 보고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제 약간 연예 편이냐 아니면은 조금 이런 이슈적인 문제들을 조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막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뉴스 기사가 조금 많이 떠돌아다녔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무더위 속에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 화재라고 해가지고 무료 냉장고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택배원들 이제 여름이 너무 폭염이 좀 심했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한테 봉사해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는 음료수나 아니면 물 같은 거를 이렇게 무료 냉장고를 많이 설치를 한다고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공식 방송을 하면서 빠삐코라는 그런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협찬을 받았었는데 근데 한 박스가 온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을 근데 저희 냉동실이 너무 꽉 차가지고 들어갈 것도 없는데 그냥 시청자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기보다는 이거를 컨텐츠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저 뉴스 기사를 본 거였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받은 협찬물을 그냥 PPL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획물을 만들게 됐거든요. 기획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영상을 찍는데 저는 저 혼자서 다 찍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 양팡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5분, 9시 15분이 되었는데 이렇게 원래 게으름 피우던 아이가 일찍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영상 확인해 보시러 갈까요? Let's get it! 짠! 짠!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바지 좀 갈아입고다가 바지까지 잡은 바지 짠! 같이 내려가 볼까요?
양보입니다.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의 더위를 날려드리고자 이렇게 우두우두우두 빡삐꼬와 롯데 아이시스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거죠.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본 거예요. 밥도 어때요? 완전 죽이죠. 거의 공중파도 아닙니까? 이거 넣어도 되죠? 제가 사실 밖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혹시나 냉장고 들고 튈까봐 겁이 나가지고 밖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보고 괜찮으셨어요? 시계 맞춰주시는 분이 많은데 아까랑 쳐가지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아 보니까 이거 넣어도 되죠? 저 영상을 찍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하루요? 일주일이요? 이렇게까지 가대평가해주시. 저 영상을 찍는데 이제 폭염 속에서 저는 솔직히 카메라가 막 갑자기 꺼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약 8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 보면서 기다렸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저 혼자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한 4대 정도를 돌렸었어요. 근데 카메라를 누가 훔쳐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 때문에 8시간 동안 이제 저를 계속 카메라를 켜놓고 껐다가 켰다가 계속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가지고 간 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각자 인터뷰까지 다 따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중에서는 크리에이터의 삶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되게 유튜버 그리고 BJ 그리고 통틀어서 크리에이터라고 말하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놀고 먹으면서 돈 번다. 그래서 너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몇이나 될까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서 저한테 있어서는 저희 집 가정 형편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았었어요. 조금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았었거든요.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도 집을 못 구해서서 학교를 못 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서 수익을 1년마다 점차 늘려갖고 지금의 양팡이 있게 되면서 이제 저희 가족 형편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집에 있었던 빚들도 제가 많이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고수익 정말 좋은 건 맞지만 제가 이번에 그걸 봤는데 제 수익이 기사에 났더라고요. 월 1억 5천인가? 라고 기사에 났던데 그걸 보고 정말 한탄스러웠어요. 저는 1억 5천을 번 적이 없는데 1억 5천이라고 하길래 당장 세무사님한테 전화했죠. 세무사님 저 1억 5천 법니까? 양팡씨 어디서 그런 말을 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세무사님도 당황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게 유튜브 조회수가
수가 많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이 들어올 거다.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말이고, 그 다음에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무조건 들어올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구독자 수가 5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수익은 어쨌든 좋은 거기 때문에, 고수익인데도 이제 좀 안 좋은 면이 있죠.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이게 막 아니 그래도 돈을 벌면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라고도 생각하지만 그 수준은 너무 선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돈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 관리, 오만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겹치다 보니까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 다음에 너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다 보니까 실제로 응급실에도 계속 실려가고, 뭐 제가 걸어서 응급실에 갔지만 근데 응급실에도 계속 실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계속 토를 하고 계속 어디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도 막 일주일씩 쉬게 되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납니다. 정말 관심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은 양팡이다 라고 알아보면서 엄청 닭달같이 달려요. 실제로 목욕탕에서 씻고 있는데도 때밀고 있는데 와가지고 양팡 언니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지금 목욕탕 안인데 어떻게 사진을 찍냐, 빨가벗고 있는데 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관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되게 관심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해서 가고 있지만,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나에 대한 감시도 늘어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기도 하고, 내가 한 말이 아닌데도 내가 한 말인 것처럼 돼 있을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오해를 살 때도 좀 많았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튜브 시장 자체가 열려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도전을 할 수 있는 시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이 있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도전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근데 막상 도전을 하는 사람들 치고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어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실제로도 제가 돈 버는 거를 보고 갑자기 제 친구들도 양은지 이만큼이나 버네? 그러면 나도 돈 벌어보게 유튜브 시작해볼까? 나도 BJ 시작해볼까? 하면서 그냥 돈만 보고 안일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만큼 이제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이제 유튜브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직업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7분 정도 남아서 양평님이 지목하는 형식. 그래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저희 약간 좀 뒤쪽에 계신 분들 위주로 질문을 받아볼게요. 저기 빨간 셔츠 입으신 남성분. 네, 본인 맞습니다. 네. 저는 금천고등학교 다니는 백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네. 슬픈 날도 있고 화가 많이 나는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방송을 틀려고 하면은 막막해지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극복을 안 하고 그냥 방송을 켭니다. 저는 근데 감정을 시청자들한테 다 보여주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정말 나쁜 면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근데 좀 슬프거나 오히려 텐션이 다운돼 있는 날에 방송을 키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 더 재밌어져가지고 기분이 더 풀어지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물론 그게 별풍선이긴 하지만 네, 별풍선을 받으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면서 풀어지기는 하지만, 근데 저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를 어떻게 방송을 안 하죠. 거의 대부분 이 정도 텐션인 날에 방송을 켰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파묻히겠다 생각이 들면서 방송을 아예 안 합니다. 저는. 네. 네. 저 여성분? 네. 모자 쓰신 여성분. 네.
네, 양팡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박채린이고요. 저는 현재 유튜브 치얼스라는 곳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본다고 하셨잖아요. 그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근데 만약 그 상황에서 부모님이 봤는데 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생각도 안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그 상태였으면은 그 상황이었으면은 지금 같은 제 성격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 아마도 몰래 숨어서 했을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만약에 어떠한 수익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근데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수익이 1도 없었고 실제로 그때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알바도 같이 했었거든요. 알바로 돈을 벌고 그거는 그냥 취미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점차 하다 보면은 방송이 어느 정도 크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그 수익이 찍힌 거를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걸로 돈 번다 어떠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타당성 있게 지원을 받았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앞쪽에 여성분, 네. 일어나서서 소속이랑 이름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 디자인고에 다니고 있는 추승현입니다. 네. 언니가 되게 그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노력하는 와중에 되게 막 딜레마 같은 게 많이 왔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뭘로 시작했는지. 딜레마는 항상 와요. 지금도 딜레마가 올 뻔했거든요. 근데 약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기가 있는데 방송에 대해서 현타를 느끼는 주기가 한 달씩마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악플이 좀 상상을 초월할 때가 조금 많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어쩌겠냐, 내가 선택한 길인데라고 하면서 참으면서 그냥 계속 참으면서 방송을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이 또 뭐였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 보여줬다시피 그 친구가 이제 자기 휴대폰으로 이렇게 켜줬었는데 저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바로 시작을 했었어요. 휴대폰 하나에 클릭 하나에 이렇게 방송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게 이제 캠 방송으로 옮겨가면서 조금 커진 것 같아요. 네, 요 앞쪽에서 질문 받아볼게요. 저 안경 쓰신 여성분, 네. 아프리카 BJ 하신다고 하셨죠? 네, 이름이랑 소속 말씀해 주세요. 저 부천 동여자중학교 이서연입니다. 생방송을 하시면서 되게 없으실 수도 있지만 되게 그 악플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하실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그 대처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대처 방법이요? 네.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저는 일단은 저에 대해서 유언비어 같은 것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는데 저는 바로 방송을 켜요. 방송을 켜서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한 거는 맞는지 이러한 말까지는 내가 한 말이 맞지만 뒤에 이러한 행동이나 아니면 이러한 부가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오해를 풀어주거든요. 어차피 나에 대해서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해명을 하고 이거는 오해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해명시켜주면서 입 아프게 말하기보다는 저를 좋아해주고 저를 바라봐주시는 시청자분들만 저에 대해서 그런 오해만 풀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저 안경 쓰신 남성분, 네. 네, 저는 부산 동의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지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진짜 양팡님 정말 팬이라고 이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 질문은 제가 평소에 유튜브를 한 2시간 정도씩 보는데 이때까지 본 유튜버 중에서는 양팡님 컨텐츠의 편집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편집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할 때 그 편집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뒤에서 제 편집자가 실제로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뚱뚱하죠? 103kg예요. 그래서 저분이 실제로 막 계시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편집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편집의 힘이 정말 중요한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거든요. 실제로 무한도전이나 그런 것들만 봐도 편집으로서 더 빵빵 터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을 촬영을 할 때 있어서 편집점 같은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놔야지 편집자들이 아 여기서 이렇게 쓰라고 얘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편하게 편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찍으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이러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면 좋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영상 촬영을 하거든요. 네, 아쉽게도 실물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양팡님이랑 같이 사진 찍어야겠죠. 돌아주시면 네, 저희가 관객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함께 사진 찍는 방식으로 저희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앉아서 찍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양팡님께 다시 한번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에 쉬는 시간 없고요. 대단하지 마세요. 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다음 네, 마지막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없이 마지막 강연 바로 진행할게요.